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12일부터 충남 일부 지역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14일 오전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재난 취약 지역 상황은 어떨지 현장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서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후 부성면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는 장곡면에 나들목을 설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기존 국도와 연결되면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12일부터 충남 일부 지역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14일 오전까지 비는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밤사이 폭우가 지나간 당진시의 한 밭입니다. 빗방울이 약해진 틈을 타 밭고랑을 정비하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강풍에 쓰러진 작물도 일으켜 세웁니다. 바람 불고 비 많이 와서 호투투 같은 게 다 쓰러지고 막 그랬어요. 쓰러져 시원하게다. 바람 불어서. 10일 오후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때 논산과 서천 등 충남 서남부에는 호우경보가, 당진과 천안 아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전 9시 기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청양이 120mm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홍성 103mm, 서산 92mm, 당진에는 7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와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당진과 서산에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졌고 토사 유출을 포함한 도로장애 등으로 충남 지역에 25건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14일 오전까지 10에서 40mm가량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20일을 전후해서 또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에 강수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산사태, 축대 붕괴 등 시설물 관리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집중호우가 계속되면 토사가 쓸려 내려오거나 침수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집 주변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재난 위험은 없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장마철, 피해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재난 취약 지역 상황은 어떨지 현장을 한보모 기자가 직접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2년 여름 홍수로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시간당 140mm가 넘는 비는 8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빗물이 모여드는 하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태안을 포함한 충남 전체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39가구가 침수되고 이재민 7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8년이 지난 현재 상습 침수 지역인 이곳 상황은 어떨까? 먼저 하천 길이가 1km 넘게 늘었고 폭도 넓어졌습니다. 빗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비 사업이 실시된 겁니다. 실제로 13일 사흘째 비가 내리고 호우특보까지 내려졌지만 범람을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건 빗물 저장소로 불리는 유수지입니다. 홍수 피해 이후 두 곳이 조성됐는데 비가 오면 빗물을 따로 받아둡니다. 이후 적당량이 차면 펌프를 통해 다시 하천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수위는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감지되는데 지금은 배수 펌프 3개 중 2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둔 지난달에는 배출 용량을 2배로 늘리도록 태안군이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큰 침수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어가지고 올해 예보가 비가 많이 예상된다는 그 예보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수지에서 법산천으로 넘어가는 그 유수량을
배수량을 증가시키는 그 작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태안 근흥면의 급경사지로 가봤습니다.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는 가운데 큰 돌이 비탈진 곳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4년 전 낙석 피해가 발생하며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현재 철제 울타리만 쳐져 있습니다. 태안군은 12억 원을 들여 위험한 돌을 제거하고 낙석 방지망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는 실시 설계 중으로 내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당장 올해는 큰 사고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장마 때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아니 이거 뭐 항시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은 빨리 하시면 좋죠. 충남에서 자연재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50여 곳. 위험 순위를 따져 순차적으로 개선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 무방비인 곳은 없는지 점검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40대 여성으로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무증상 상태로 입국해 부성면에서 자가격리 중 검사한 결과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산시는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는 2명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내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부성면 거주지와 주변에 대한 방역 소독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추가 조사 내용은 서산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산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 전체 확진자는 185명이며 이 가운데 163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더운 여름날이지만 생활 속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성 주민들이 서부 내륙고속도로 나들목 추가 설치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 등 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홍성군 주민대표단은 천태 사거리 동홍성 나들목 설치 건의서를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발송했습니다. 대표단은 천태 사거리가 있는 장곡면 일대는 국내 최대의 축산단지와 유기농업 단지가 있는 곳으로 나들목이 설치되면 기존 국도와 연계돼 접근성과 물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성과 예산, 청양 3개군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동홍성 나들목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가로림만에 해양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은 13일 서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에 협력하기로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양 지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조력발전소 건립 주민 갈등과 원유 유출 사고 피해 등을 치유해줄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반도의 북쪽에 있으며 서산과 태안으로 둘러싸인 가로림만은 국내 해양보호구역 28곳 가운데 최초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세계 5대 갯벌 가운데 한 곳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 내 헌혈의 집은 동북권에 몰려 있습니다. 때문에 서부권 주민들은 정기적인 헌혈 봉사가 쉽지 않죠. 헌혈 버스를 통한 비정기적인 헌혈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에 충남도에 있는 내포 신도시에 헌혈의 집이 설치,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헌혈의 집 설치 규정에 따르면 하루 유동인구가 5만 명 이상의 헌혈자도 하루 평균 20명에서 30명이 돼야 하는데요. 반면 내포 유동인구는 3만여 명, 하루 헌혈 실적은 평균 15.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남도 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자는 지난달 20일 기준 헌혈 202회를 달성하고 헌혈 유공자 명예대장을 받은 김한정수 홍성고 교사입니다.
김한정수 교사는 학생들과 천안, 아산에 있는 헌혈의 집을 다니면서 시외버스 기준 왕복 교통비 157만 원, 소요시간 642시간을 소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한정수 교사는 지난 5월 2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5개 기관장에게 헌혈의 집 설치 관련 탄원서를 보내 서부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설치 기준에 못 미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교사는 서부권 주민은 헌혈을 통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행정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헌혈이 공익사업인데도 헌혈의 집 설치 기준이 인구수와 운영비 대비 예상 실적 같은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건 헌혈의 집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편 내포는 충남 서부 지역에서도 남북으로 보면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 헌혈의 집이 들어서면 서부권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천 군민 또는 태안 군민이 시외버스를 타고 천안 아산센터를 방문할 경우 왕복 6시간에서 7시간이 걸리는데 내포에 헌혈의 집이 생기게 되면 소요시간이 3-4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의 90%를 차지하는 영세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월 평균 임금 215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입니다.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나 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남도는 앞서 1분기에 사업장 7,900여 곳, 근로자 2만여 명에게 사회보험료 60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교통과 환경 등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설비를 구축합니다. 충남도는 15개 시군, 19개 협력기관과 13일 업무 협약을 맺고 재난과 범죄, 화재와 교통 등 각종 상황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CCTV 영상을 경찰과 소방서 등에 제공해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해 나갈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앞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예산군 예산읍 임시고추시장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4시부터 7시까지로 비가 올 경우를 제외하고 역전 장날과 예산 장날 모두 예산 읍내시장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임시고추시장은 지난 2000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해마다 300여 톤의 고추가 거래될 정도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진시 성문면 삼봉사리 마을회관 주변에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그동안 삼봉사리 주변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는가 하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 높았던 곳인데요. 이번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은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13일부터 2주 동안 문화도시 온라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은 덕분에란 주제를 영상에 담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에서는 발달장애 아이들의 합창과 어린이들의 꿈이 담겨있는 전시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홍성군 금마면 새마을 부녀회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2,000개의 오이를 직접 손질하며 만든 오이지를 마을별 독거 어르신 50여 세대에 전달했는데요. 이경숙 부녀회장은 더위에 지쳐있을 어르신들이 맛있는 반찬으로 드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